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주역 네 번째의 괴로서 산수몽계라고 하는 것은 어릴 몽자는 어리석다의 뜻을 가지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하면, 이 어리석다의 개념이라 하는 것은 밝음을 가지고서도 잠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밝음을 다하지 못했을 때 어릴 몽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어릴 몽자는 내면에 밝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밝음을 가지고 있으나 잠시 가려졌을 뿐이다 라고 해서 이 어릴 몽자는 가릴 몽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밝은 보름달이 구름에 가려져 있는 것과 같은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밝은 보름달을 찾기 위하여 구름만 내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어릴 몽자는 다시 밝음을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다라는 것은 교육의 불가능을 말해주지 않은 이유가 내면의 밝음을 전제로 해서 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다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산수몽계라 하는 것은 하괴는 감괴이고 상괴는 간으로 이어져서 산수몽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몽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모든 만물은 처음 발생하게 되면 아직은 지각이 열리지 않아서 몽매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바로 어려서 모든 것이 잠시 가려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르게 길러서 성인으로 만들 수 있는 이 가능성의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몽자의 뜻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 몽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 몽이라고 하는 것은 돼지시하고 민간머리하고 풀초가 있는 것은, 돼지라는 그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머리에 이고서도 먹지 못하는 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몽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지고서도 수용하지 못하다의 뜻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가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본래의 밝음이 없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 덮여져 있는 것들을, 가려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제거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공부를 가르친다고 해서 바로 본성이 어리석을 때는 적어졌다가 깨달음을 얻으면 본성이 커진 것도 아닌 것입니다. 본성은 그대로인데 가려진 것이 바로 벗겨졌느냐 그대로 있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뭐라 하는가 하면, 보름달이 구름이 거쳤다 해서 보름달이 더 큰 것이 아니고 구름이 가렸다 해서 보름달이 쭈그러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소학제사에서도 주자가 하신 말씀이, 석비부족이오니 옛적에 어리석을 때에
우리의 본성이 부족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금기유혈이요, 오늘날 우리가 깨달은다 한들 본성이 더 커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본성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단 구름이 끼어서 밝음을 다하지 못하는 것인지, 구름이 벗겨져서 그 지혜의 밝은 달이 빛나는 것인지, 그게 바로 가려 있느냐, 우리가 공부를 하여서 벗겼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다시 보시면 둔이라고 하는 것은 물지초요. 둔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 처음 발생할 때의 어려움을 겪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물지액이요, 모든 생물들의 액이 아닌 것입니다. 더 쉽게 표현해 말씀드리면, 사람 어린아이가 막 태어나면 온갖 병치레를 다 하고 그렇게 어렵게 크지만 그 어린아이가 액이란 문자까지는 못 쓰는 것입니다. 처음 낳았을 때 어려움을 겪은 것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처음 태어나서 조금 그 지견이 안 열렸다 뿐이지 본성이 혼매하다는 문자를 쓰지는 않은 것입니다. 본성은 그대로인데 본성이 가렸을 뿐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바로 둔자와 몽자라 하는 것은, 우리는 구자 이것이 여러 번 나왔듯이 구자는 구자 뒤에다가 쌍맹자를 붙여서 구맹이라 하죠. 이게 콩나물처럼 쭉 크지 못할 때를 구라 하죠. 그래서 구하여 물건이 처음 나서 쭉쭉 펼쳐지지 못할 때는 둔자를 쓰는 것이고, 치미다를 몽이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 모든 것을 통달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덮여 있다의 가릴 몽자의 뜻으로 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마디 더 아셔야 한 것이라면, 우리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생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건네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도리로서 그 사람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는 것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중용에서도 나오다시피 우리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이인치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이인치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도리로서 그 사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앞에의 사람인자는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치로서 그 사람을 다스려서 하는 것이지, 예를 들면 효도의 경우에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로 사랑의 이치로서 그 사람의 불효를 다스리는 것이지, 어느 사람의 효도를 가지고 거기에 주입시킨 게 아닌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그 사람에게 주입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인치인이라 하고 비유 사거외야라, 외부로부터 지어부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교육시키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인치인이라는 것은 시경에 도불원인장에 도는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는다라는 장에 벌가벌가에서 나온 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기측불원이라 하니 거기에 다음에 이인치인하다가 개이지할 때 바로 이인치인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계라 하는 것은 뭐냐면, 둔자는 물지시 생냐라, 둔이라는 것은 만물이 처음 날 때를 둔이라 하는 것인데 물생필몽이니라고 한 것입니다. 모든 물건은 나왔을 때에 반드시 몽매한 것입니다. 이런 말해서 안 됐지만 훌륭한 성인도
젖을 먹고 한참 말 배울 때 그 성인의 경지가 어느 정도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말도 못한 아기가 그때부터 그 큰 위유를 갖추고 모든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누구 큰 학자의 이름을 부르기는 좀 그렇고, 바로 그런 큰 분들도 제일 처음에 어려서는 불수동대입니다. 한태지 말대로 같은 떼거리에 물고기하고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이게 고로 수지이문이라 그래서 몽께로서 받아들인다. 천지기의 군사리브라, 천지가 이미 자리 위자는 그 천지가 이미 하늘이 위에 설정되고 땅이 아래에 설정되면 바로 이 우주 사이에 군사리브란 말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작지군 작지사로 보시면 쉽겠죠. 바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인군이 마련되고 스승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군사의 입장이 천지는 건곤이요 군사는 둔몽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우는 몽께는 스승과 제자의 역할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하유험이 몽지지하라. 산 아래에, 이 산 아래에 험한 것이 있으니 참 이것이 혼이 보이지 않는 땅이다 라는 말이 몽지진 것입니다. 산도 험한데, 산 자체가 험한 것인데 산 아래에 또 험한 것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가시덤불이라든지 아니면 큰 강이 가로막는다라든지, 그것이 바로 가릴 몽자로 툭 튀어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매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궤독으로 보면 험이지라, 바로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어리석고 어리다 뜻인 것입니다. 내험애지가 몽지의하라. 안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바깥으로는 먼 일을 해나가지 못한 것이, 이게 어린아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안으로나 밖으로나 모든 일을 능란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궤변은 착계로 보면 이 몽꾀의 정반대가 택화혁계입니다. 바로 이 혁계를 보면 이 몽꾀하고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상이 될 자리에 택, 화, 이렇게 이 몽꾀의 착계죠. 그렇게 되면 몽꾀의 착계가 혁계가 되는 것입니다. 착계라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음은 양으로 쓰고 양은 음으로 반대로 바꿔버린 것이죠. 그러면 택화, 산수몽이 택화혁으로 전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어릴 몽자나 이 혁자가 왜 이 방통이 되느냐, 어린아이는 바로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개혁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 하면, 공부하는 데에는 우리는 공부는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기질을 변화하는 것이 공부인 것입니다. 기라고 하는 것은 기에는 청탁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청탁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뭘 만들어내냐면, 지혜에는 맑은 기운을 타고 나면은 지혜롭고,
기운이 탁하면 어리석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에는 지우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이 어리석은 자가. 그러면 기질변화는 뭔 말이냐면 변우위지입니다. 어리석음을 변해서 지혜롭게 만든 것이 기질변화의 바로 기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면 질이라는 것은 뭐냐? 이건 행동에 관한 것으로 대학에서 나오듯이 바로 기질지품이라 할 때 질자는 수박이 있는 것입니다. 순수한 자와 바로 이 잡된 자로 나뉘는 것입니다. 이 질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수반하는 것으로 이 수박에 따라서 순수한 자와 잡된 자에 따라서 순수한 자는 어진 현자를 쓰게 되고 잡된 자는 불초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질변화의 지르변화라는 건 다른 거 아닌 것입니다. 불초한 것을 변해서 어질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개혁인 것입니다. 변화가 여기에서 말하는 기질변화라고 하는 변화가 이 혁자의 뜻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리석은 기운을, 어리석은 지혜를 지혜로 바꾼다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탁한 기운을 맑은 기운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잡된 바탕을 순수한 바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혁이자 그것을 변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대학서문대 같은 데서 보셨던 기질지품이라는 것이 이러한 연상의 연속선상에서 해석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몽매한 것을 개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이 통한다라고 본 것입니다. 자, 6.5는 위몽기주요, 어린 사람의 주가 되고, 구이라 하는 것은 어리다의 주가 아니라 이라는 것은 여기에 발몽지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리석음을 열어주는 선생의 역할은 구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6.5는 뭔 뜻이냐? 공부 잘하는 착한 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몽의 어리석은 자의 가장 표본이 되는 주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5라고 하는 것은 피교육자이고 구이라 하는 것은 교육자로 책임을 맡은 자가 되기 때문에 발몽지임이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을 열어주는 책임을 맡은 자는 구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몽이라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리기 때문에 모든 것이 통하지 않을 때를 몽자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열리지 않았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나이 들어가면서 서서히 그 지각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열리지 않은 시점을 우리는 몽자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생지초에는 모든 만물이 발생한 초기에는 몽매해가지고 뭘 분명히 몰라가지고 박지 못한 시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몽이라고 하는 것은 형통하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 어리석음 자체가 형통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이란 개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통하다, 이렇게 보셔야지 멍청할수록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이 몽이라는 것은 그것을 밝음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저력이 있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에요. 가능성을 보고 형자를 쓰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앞으로 잘 돼 갈 수 있다라는 전반적 전제예요.
이제는 다음 구절부터는 바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육을 하려면 교육자가 있어야 되고 피교육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자세가 나오고 교육하는 방법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3단계로 우리의 교육을 나눠보는 것입니다. 맨 처음은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야구 동몽이라 동몽이 구하니 여기까지가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관계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나라고 하는 것은 선생입니다.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관계는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를 찾아가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얘기해서 말하면 불문왕교. 선생이라 하는 것은 바로 어떠느냐? 왕교주의, 찾아가서 가르치는 것. 이게 우리는 선생이라고 하는 것이 제자 찾아가서 가르친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이 앞에가 뭐가 있느냐? 오문내교요. 나는 들었다. 뭘 들었느냐? 레교. 선생을 찾아온 제자를 가르친다라는 말은 들었어도 선생이 제자 찾아가서 가르친단 말은 듣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기 때문에 공자께서도 어떻게 해요? 속수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은 일찍이 가르치지 않은 적이 없다가 레교지예요. 그리고 공자가 찾아간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공부하는 사람이 스승을 찾아와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기에서 선생이라는 내가 저 동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공부해야 할 어린아이를 찾아가 구하는 것은 아닌 거라고. 이게 무왕교지라고 그래요. 찾아가서 가르치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구인은 내계지의 주로 강으로서 중도에 거하고 있으니 이게 선생의 자격이에요. 선생은 강하면서도 중도를 지녀야 교육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능발인지몽자라 능히 남들의 그 어리석음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동몽이라 하는 것은 유고인데 어린아이라는 이 유치라는 이 소개가 뭐가 있냐면 공부한 사람은 유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직은 어리석은 사람을 말한다 해서 피교육자예요. 동몽이 구하니 바로 동몽이라고 하는 배울 사람이 선생을 찾아와야 하느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이 설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바로 우리는 점칠 서자가 묻다가 되는 것입니다. 묻다. 점치는 것은 좋은가 나쁜가를 물은 것이 점이죠. 그래서 공부할 적에도 초서든 곡하고 이 말은 처음 정성을 다해서 의문을 물어왔을 적에는 곡하고 이 고할꽃자지만 옛날 발음이 곡자로 해서 곡으로 발음하고 있죠. 이게 처음 물은다 이란 말은 처음 초자에가 성의를 다하여 물으면 일러주고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밀하고 한결같은 마음을 다하여 그 물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점을 치듯이 그렇게 물어오면 일러주고 제3이면 독이라
허트게 건성건성 이렇게 묻고 저렇게 묻고 두 번 세 차례 물으면 이건 불경한 것이다. 공부할 성의가 없는 사람이다. 이게 독적 불곤이 바로 이 너무나 불경하면 고해줘서는 안 되는 것이다. 리정하니라. 그래서 정도로 지키는 것이 이롭다라는 이 소개가 학문의 목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정자 뜻이 나오고 몽이 양정이 여기서 나와요. 어린아이는 반듯하게 길러가지고 성인을 만드는 거라고. 이게 리정 두 글자가 바로 교육의 목적이에요. 이렇게 반듯하게 키워서 성인으로 만드는 공부를 시키는 거라고. 이와 같이 해서 이 몽계에는 교육의 전반적인 것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간역 삼획계지 명이니 간계 역시도 8궤의 명칭 중에 하나이니 일양이 지어 이음지상이라 하나의 양이 이음의 윗자리에 딱 멈춰가지고 더 갈 자리가 없으니까 멈췄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양이라는 것은 올라가는 속성이 있는데 맨 위에까지 올라갔으니까 더 갈 자리가 없으니까 멈췄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간은 산이 되는데 왜 산이 되느냐? 아래에 두 개의 음요가 들판처럼 보이잖아요. 들판 위에 높다란 것이 얹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바로 이 들판이 있는데 바로 어떤 산등성이가 높다랗게 보인 것처럼 보여서 간은 산이 되는 거예요. 고로 기덕이 위지요. 그래서 그 덕은 더 이상 올라갈 것이 없기 때문에 지가 되고 그 상은 바로 들판 저 건너편에 높다랗게 보이는 산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몽은 매한이에서 몽은 아직 혼매한 거예요. 물생지초에 몽매미명야라. 모든 만물이 태어난 초기에는 몽매하여 박지 않다. 자, 그러면 몽매미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것이 또 나오느냐? 뒤괴가 그 괴가 이감으로 우가나니 감괴가 네 꾀고 외괴에 간괴를 만났으니 이것은 상으로 보면 산하유업이다. 산 아래가 험한 것이 있어가지고 길을 찾아갈 수 없는 그러한 바로 길이 보이지 않는 자리. 이렇게 해서 산도 험난한 곳인데 바로 그 아래에 험난한 것들이 가로막혀 가지고 도저히 길이 여긴지 저긴지 구분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려 있다 뜻이에요. 이게 상으로 보면. 그리고 덕으로 보면 안으로는 험난해서 모든 일이 잘 어렵고 바깥으로는 행동하지 못한 것이에요. 이게 어린아이다라는 뜻이 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이 괴상과 괴덕으로 봐서 이 두 가지의 의미로 몽지지라는 것과 몽지의를 취해가지고 그 괴의 이름을 우리는 몽괴로 붙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형 이하는 점사야라. 이 형 이하로는 점사로만 나가지 상은 없지요. 여기가 구이는 네개 지주로, 구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개의 주된 효로서 이강 거중하니 강으로서 중도에 거하니라고 해서 선생의 바탕은 강직해야 하되 교육할 때에는 중도로 처신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육은. 이게 선생의 자격이에요. 그래서 능발인지몽자오, 능이 남들의 그 어리석음을 열어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고 선생 자격이 되고, 선생은 있어도 제자가 없으면 선생이 안 되죠. 이게 전제고,
두 번째는 여육어로 음양상응이라 육어로 더불어 음양이 상응하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음양은 배우는 자와 가르친 자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사자상응법이에요. 스승이라고 하는 자와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생이 있고 제자를 만난 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이가 유고를 만났다라는 것은 제자를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차계자난, 그래서 이 괴를 만나는 사람은 형통의 도가 있다라고 할 때 형통의 도, 형통할 수 있는 도 두 가지를 이제 알겠죠. 이게 형통할 수 있는 길 두 가지는, 첫째, 선생의 자격이 있어야 할 것. 두 번째, 아무리 훌륭한 선생이라도 제자를 만나야 할 것. 이 두 가지를 갖춤으로 해서 형통한 도가 있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아라고 나라고 하는 것은 선생으로서 구의를 말하는 것이고, 동몽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어린아이로서 목매한 것이니 유고를 말한다. 그래서 서자명이면 점친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라면, 이 소리는 시초점을 뽑은 사람이 이미 학식을 갖췄다면 어떻게 돼요? 선생이죠. 그렇다면 인당구와의 기영제인이요, 여기에 사람인 자는 배우러 올 저 사람이 마땅히 나를 찾아와야 돼요. 나를 찾아와야 되고, 그 형통한 것은 누구한테 있느냐? 나를 찾아와 물은 사람한테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런데 반대로 점을 쳤던 사람이 혼매하다면, 여기에 혼매하다라는 것은 제자의 경우에는 이 말이 되겠죠. 제자의 경우에서 점괘를 뽑아가지고 이 괴가 나왔다면, 이때는 어때야 되겠어요? 내가 선생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아당구인이 형제하니, 내가 당연히 사람을 찾아간단 말은 선생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바로 내 자신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형통함이 나한테 있으니. 자, 인구하자는, 여기는 제자죠. 제자인 저 사람이 나라고 하는 스승에게 공부를 하러 온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당식이 가부이 응지요, 마땅히 그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할 수 있는 성의에 가능성이 있는가? 공부할 성의도 없이 저놈이 백지 찾아왔는가? 그 가부를 살펴서 거기에 가르쳐 주거나 가르쳐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고해 주거나 고해 주지 않는 경우가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 구인자는, 내가, 나라는 것은 바로 제자예요. 내가 선생에게 공부를 구하려고 하는 자는, 공부를 배우려고 하는 제자들은 당치기 정일이 고지며 그 정밀하고 한결같은 마음을 다해서, 두들겨라 이 말은 묻는다 말이 두들긴 것과 같죠. 바로 물어야 하는 것이고, 명자지 양몽과 밝은 지혜를 가진 선생이 어린아이를 기르는 것과, 몽자지 자양이, 몽은 교육자가 되겠죠. 피교육자. 공부하려는 어린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가 스스로 길러나간 것이에요. 그래서 선생도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제자 자신도 바른 공부를 해 나가야 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지금 뒷거라고. 그래서 명철한 자가 어린아이를 교육하여 기르는 것이나,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공부에 길러 나가는 것이 우계, 리어, 이정야라, 또한 모두 다 정도로서 하는 것이 이롭다라고 해서
교육자나 피교육자나 모두 다 정도로 하여서 바로 성인이 되는 공부를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다음 강좌에서 이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